말 그대로 이겁니다. 허언된 청와대 발표가 아니었느냐. 지금 이제 사흘째군요. 예, 러시아의 정찰기, 군용기가 우리 이제 영공을 침범해 왔죠. 6.25 전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일단 영공 침범은 이제 벌어진 일이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 대응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부분인데 조금 더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청와대에 국민소통수석 윤도한 수석이 있죠. 그런데 이 윤도한 수석의 어제 브리핑 내용이 이게 허언이 아니었느냐 이런 좀 논란이 있는 모양인데요. 자, 김민지 기자, 우선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네,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의 입장을 어제 청와대가 먼저 브리핑으로 알렸습니다. 네. 내용은 이랬습니다. 러시아 군인과의 발언을 공개하면서 러시아가 의도를 갖고 침범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실수를 인정했다는 식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와대 발표가 5시간 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좀 드러난 건데요. 예. 국방부가 어제 오후 4시경에 그러니까 5시간 만에 영공을 침범 안 했다라는 러시아의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거기에는 오히려 한국군이 러시아를 위협했다라는 입장이 담겨서 윤도한 수석의 말과는 조금은 엇갈린 그런 입장이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윤도한 수석은 어제 오후 6시쯤에 다시 재차 브리핑을 열어서 러시아 무관이 실수를 인정한 게 맞고 방금 전 러시아의 입장은 러시아가 공식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자, 이 그래픽에 좀 잘 나와 있는데, 윤도한 수석이 오전 11시에 이제 언론 브리핑을 한 거예요. 러시아가 우리의 그 영공을 침범해온 거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유감까지 표명했어요. 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윤도한 수석의 발표가 있은 지 몇 시간 후에 러시아는 정반대의 입장을 아예 대놓고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윤 수석의 저 발표 내용이 완전 이제 어긋나 버린 거죠. 러시아는 아니다. 무슨 우리가 영공을 침범합니까? 오히려 한국군이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어떻습니까? 이준석이요. 저 윤도한 수석이 그러면 좀 섣불리 발표한 겁니까? 제가 어제 이제 윤도한 수석의 발표를 보고 사실 굉장히 의아해가지고 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 국영통신사인 이타르 타스 통신사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영문판으로 다 읽어봤어요. 그랬더니만은 만약에 러시아의 공식 입장이 좀 약간 자숙하는 태도 아니면 최소한 유감 표명을 하는 태도라 그러면은 예. 나올 수 없는 단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에어리얼 훌리건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공중에 훌리건 같았다, 한국 공군이. 네.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형태의 어떤 성명이 있었는데, 전 그걸 보고 뭔가 청와대 발표가 약간 핀트가 안 맞는다. 아하. 그리고 국방무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 윤도한 수석이 전언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어제 보면은 국방부에는 국방무관이 초치되고 외교부에는 대사대리가 초치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정부의 어떤 공식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은 러시아 정부 측에서도 그것이 국방무관보다는 아마 대사대리를 통해서 내보내려고 할 것인데 왜 청와대는 국방무관의 말을 인용하는 것일까? 그리고 해명에서도 제가 이제 그 군사 전문가 한 분이랑 대화하면서 기계 오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만은 그건 거의 가능성이 적다. 그걸 확언해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적다. 예. 왜냐하면 무기에 대해 가지고 성능에 대한 부분은 러시아도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 독도를 잘못 진입했다는 거는 항법 장치의 오류라는 것인데 아하. 그런 것을 러시아 군 측에서 쉽게 인정한다는 것은 러시아 무기의 신뢰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은 단정적으로 표현했을 가능성은 아주 적다. 예.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상하다 계속 의문을 제기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았죠. 네. 그러면 그럼 윤도한 수석이 왜 그러면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무관의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이 마치 러시아의 공식 입장인 양 발표를 했을까? 그런데 이 우리 국방부도 이제 초치를 했잖아요. 러시아 그 군인 무관. 근데 이 무관의 얘기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 것이다라고 국방부까지도 발표를 했는데 그 개인적인 의견이 마치 러시아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윤도한 수석 입을 통해서 발표가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참 걱정입니다. 이 안보도 걱정이고 이 안보를 컨트롤해야 되는 청와대의 사령탑도 걱정이고 또 그것을 발표하는 주체도 이 홍보수석이 나설 일은 아니거든요. 이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면은 뭐 그 밑에 이제 뭐 국정홍보비서관, 뭐 미디어 비서관, 뭐 대변인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 사실을 아까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 뭐 이타르 타스 통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정홍보비서관이
러시아 대사관의 트위터만 봤어도 저렇게 발표가 안 나왔어요. 아하. 러시아 대사관의 트위터 계정에도 홍보수석이 저렇게 발표한 다음에 바로 저거 잘못된 거라고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대사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조차 청와대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섣불리 발표를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윤도한 수석이 나서지 않아야 될 때 나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저 발표는 국방부에서 처음 해야 됩니다. 국방부에서 처음 하든지 아니면 청와대 안보실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예. 홍보수석이 나설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도한 수석으로서는 무슨 욕심이 있었는지 러시아에서 사과 내지는 해명을 했다는 식으로 발표를 해버리고 뭐 그걸 자기 공으로 내세우고 싶었는지 예. 그런 욕심이 있어서 면밀히 살펴보지 않았는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것은 굉장히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아주 이 경망스러운 행동이었죠. 예. 자, 당장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요. 정치권에서는 이런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실까요? 청와대는 차석 무관급의 대령급의 비공식적 해명만 듣고 기기 오작동이라는 소도 웃고 갈 이야기까지 하면서 마치 러시아가 유관 표명을 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항의를 할 자신이 없습니까? 아니면 항의를 하기 싫은 겁니까? 왜 현실을 부정합니까? 청와대의 이런 아마추어적인 행태가 정부의 안보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국민의 안보 불안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야당이 침소봉대한다고 억울해하지만 말고 자신들의 문제가 뭔지 제발 스스로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윤도한 수석의 좀 해명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전 브리핑에서 이제 러시아가 우리 영공 침범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 브리핑 내용이 이제 몇 시간 후에 러시아가 침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다시 그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논란이 일자 윤도한 수석이 왜 기자들이 왜 오전에 그럼 그렇게 브리핑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윤도한 수석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무관 언급이 러시아 공식 입장이고 러시아 국방부 언론 보도문은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글쎄요, 일개 무관 언급이 러시아 국방부 언론 보도문보다 그게 더 공식 입장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 원장님? 지난주에는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이 네. 야당 의원으로서 열심히 했고, 오늘은 또 저희 같이 옆에 있는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 야당 의원으로서 잘 찾아야 될 걸 찾아가지고 이제 또 지금 칭찬을 들으신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꼼꼼하게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러시아판의 신문까지 쭉 보셔서 했다는 건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그건 그렇고 이 전체 상황을 보는 것은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이 상황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가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또는 다른 야당에서 이런 정도의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뭐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정부나 청와대 욕부터 하고 보자라는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좀 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 저 사안이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리 영공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영공을 침범했죠. 자, 그럼 예. 그거는 결국은 우리가 늘 군사나 안보 문제를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 거잖아요. 하나는 안보에 문제가 있고 안보의 대응을 잘못했느냐. 두 번째는 그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느냐. 자, 그럼 이번에 우리가 안보 대응을 잘못한 겁니까? 지금 러시아가 영공에 들어왔는데 바로 경고사격을 했잖아요. 빠져나갔잖아요. 자, 경고사격 이상의 어떤 군사적 대응을 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른 의견 제기하신다면 모르겠지만 그와 관련해서는 참 안보가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일은 아니죠. 네. 저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안보적 대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문제는 뭐에서 생겼냐. 설명에서 지금 혼선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럼 왜 혼선이 생겼느냐. 무엇이 혼선인가. 처음에는 윤 수석이 러시아가 실수로 그랬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공식적 입장은 실수로 들어온 게 아니라 안 들어왔다 그럽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혼선이 된 게 아니라 러시아의 혼선이 이 설명의 혼선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러시아가 왜냐면 윤도한 수석이 아까 말씀하신 무슨 저기에 공을 세울 게 있어서 러시아가 안 한 말을 할 건 아니잖아요. 일단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최종 공식적 입장인지 확인하지 않고 또는 동시간에 다른 팩스가 들어왔는데 대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몇 시간 지난 다음에 그게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요. 예. 그럼 러시아는 왜 바꿨느냐? 첫째, 실제로 들어오면 어찌됐든 굉장한 국제법적인 지금 큰 잘못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두 번째로는 경고사격 받고 밀려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부인하지만 저 문제는 곧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교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나 정부가 저 증거 갖고 우리가 제시하겠다 이러는 것이기 네. 때문에 금방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는 문제는 딱 하나 남는 것입니다. 설명에 있어서 윤두한 수석이 커뮤니케이션 에러, 동시간에 들어온 것들에 대한 설명 에러만 남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지적할 수도 있고 예. 그 부분은 또 교정을 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이 전체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것이 마치 군이나 정부의 안보 대응이 잘못된 것처럼 하는 것은 과도한 이준석 최고위원이 잘한 것, 열심히 노력한 거 가지고 야당이 왜 여기 얹혀가지고 멍땅 득을 보려고 그럽니까? 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이 지적한 것은 지적한 대로 듣고 네. 그다음에 저거는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윤도한 수석이 하나 알겠습니다. 들은 얘기 예. 달리 얘기한 거잖아요. 자, 김민석 원장 말씀 들었고요. 뭐 다른 생각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자, 이게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공동으로 이제 군사 작전을 하다가 합동 훈련을 하다가 이제 뭐 해서 나갔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전쟁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자, 이 들어와서 아니었습니까? 우리 영공을 침범을 했는데 그거를 즉각 정확하게 발표해야 되는 청와대에서 잘못 브리핑을 해서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늘상 반복되는 이런 안보 실수 같은 것을 좀 여당에서는 좀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안보에 대해서는 안보, 설명은 설명 에러가 있었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를 과대 포장하고 과도하게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안보 위험. 과도한 공격이다. 그렇죠. 야당에. 저는 요거 하나는 좀 짚어보고 싶었던 예. 게 어제 제가 하도 이걸 심도 있게 보다 보니까 기사들 나오는 특히 윤도한 수석이 사실 유감 표명을 했다는 취지로 이제 기자들이 설명한 뒤에 기사 나오는 이 뉘앙스를 딱 보니까 처음에는 유감 표명, 그 다음에는 사실상 사과 표명까지 기사에 나왔었어요. 그렇게 확대 해석되다가 나중엔 어떤 게 나왔냐면은 심지어 사과를 했으니 러시아가 독도를 영토로 인정해 준 것이다라는 확대 해석까지 하면서 무슨 외교 천재 문재인 대통령 이런 댓글까지 달리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게 사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런 일련의 사고 과정이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이게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정받았다 논리까지 가가지고 오히려 정권 찬양 뉴스가 돼버리는지 저는 그걸 놀랐는데 저는 이게 만약에 네. 제가 처음에 저는 좀 의도를 갖고 분석했던 것이 이게 혹시 그냥 이런 사전 정보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러시아 국영통신사의 아까 제가 말했던 공중 훌리건이라는 표현 자체를 누굴 인용했냐면은 제가 영문직이라서 제대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무참모총장 같았어요. 야. 그 사람의 발언이 있고 무관의 발언이 있는데 일반한 발언보다 무관의 발언을 신뢰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나중에 이제 러시아에서 이걸 어차피 사과 안 했다는 게 드러날 거기 때문에 좀 충격 완화적으로 초기에 소비한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까 말했던 일련의 사고 과정이 진짜 그렇게 순탄하게 간 것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자, 오늘 국방부에서 관련해서 김민지 기자 브리핑이 있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대목이 있다고 하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제 청와대의 발표가 5시간 만에 국방부의 발표에 의해서 조금 엇갈린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이런 혼란에 대해서 국방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러시아에서 공식 전문이 왔지 않습니까? 정확히 언제 왔습니까? 국방부에? 저희가 오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 오후 6시 이후에 브리핑을 보면은 브리핑 내용에서 브리핑 하신 분이 방금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전에 받은 사람이 그럼 청와대에 보고가 안 됐다는 건가요? 이게 좀 확인 작업이 조금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외교부나 청와대나 이렇게 같이 공조해야 되는 상황인데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연수 대변인의 설명은 러시아로부터 공식 전문은 받았지만 좀 확인이 늦어졌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방부와 청와대 간에서도 혼선이 있었지만 청와대 내에서도 그럼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러시아로부터 공식 입장이 온 게 어제 오전 7시예요. 내용은 침범을 부인하는 내용의 공식 입장이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침범을 인정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는 윤도한 대통령 국민소통수석이
수석이 11시에 발표를 하면서 뭔가 다른 내용이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안보실과 소통수석실 사이에 정보 공유가 전혀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죠. 이게 이제 주는 메시지는 저렇게 김민지 기자 설명대로 청와대에는 이미 일찌감치 7시에 침범을 부인한 전문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접수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로부터 4시간 후에 윤두한 수석은 저 전문의 내용이 아닌 무관의 입장을 가지고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내에서 소통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윤두한 수석이 저 러시아의 공식 입장보다도 그냥 그 일개의 무관의 입장이 마치 러시아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확대해서 발표한 것.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습니까? 김 원장님, 저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일 시간대에 두 부서의 다른 입장이, 러시아 입장이 접수됐다면 그것을 리얼타임으로 또는 직후에라도 서로 체크해서 그것을 조율해서 답을 해줘야 되는 게 맞죠. 그 부분에 에러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건 당연히 짚어야 될 문제입니다. 윤 수석이 왜 그렇게 했는가. 다만 러시아가 한 입으로는 영공 침범을 안 했다고 하고 한 입으로는 야 어쨌든 들어갔는데 실수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들어갔다고 말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는 이미 의도적으로 들어갔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사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은 있죠. 안 들어왔다고는 어차피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경고사격까지 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실수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국민들한테 소개해버리고 국제적으로 공개해버리는 것이 러시아의 실책을 인정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봤을 가능성이 있으나 제가 분명히 이건 추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그러한 소통 내지는 발표상의 문제가 있으나 그 또한 분명히 저거는 러시아의 혼선에서 시작된 것이죠. 예. 저는 이거는 국회 운영일 열어가지고요. 바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윤두한 수석이 사실 국방부의 자료를 가져와라라는 계선상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수석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고 발표를 사실상 지시한 것이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게 아까 국가안보실로는 전문이 접수가 되었다고 했어요. 7시에. 네.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에 누군가가 전문을 받아들고도 그것을 지시했을 가능성은 거의 개연성이 없습니다. 아주 그 무책임한 공직자죠. 그렇게 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소통수석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안보실이 아닌 사람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라고 한 것인데, 네. 저는 그게 사실 일반적인 정치권의 개선상으로는 없습니다. 국가안보실 외에는. 과연 어떤 조직이 이걸 지시를 내린 것인지 소통수석은 명확하게 답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안보실이 했다 그러면은 안보실이 굉장히 부도덕한 겁니다. 7시에 아니란 거 알았는데 11시에 지시했다고 하는. 그러니까요. 예. 만약 그렇다면. 그런 정도의 의문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운영에서 그냥 바로 확인하면 된다고 봅니다. 예,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확인할 사안은 확인을 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김민지 기자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지금 영공을 침범해 온 지 이제 사흘째잖아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사흘째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야권은 당연히 비판하고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안보가 뚫렸다고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책임을 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목소리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우리 공군, 중국, 러시아, 일본의 전투기와 폭격기 30여 대가 우리 동해 상공에서 3시간 넘게 대치하고 있었는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NSC조차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권 수호의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안보 강화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남북관계만 올인한 나머지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카디지를 침범해왔다. 사흘째 말없는 문재인 대통령 거북선 횟집서 밥 먹은 것만 홍보하고 제정신이 아니다. 아주 대통령을 향해서 거칠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좀 돌이켜보면 박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사흘째인데 어쨌든 이제 별도의 입장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청와대 안보회의 NSC도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고 안보실장이 좀 주관을 하고 있어요. 정호영 안보실장이. 이건 정말 중대한 사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태평하게 보지 우리의 우방들은 한미일 공조의 균열이 가면서 전통적인 미국과 중국의 군사 우방 관계가 그 틈을 파고들어서
한반도 주변의 국제 정세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아주 커다란 음모라고 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금 일본이 지금 왜 독도에서 한국이 사격을 했느냐 하는 항의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본만 비난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가 우리 카디즈 이 방송 식별 한국 방공 식별 구역이죠. 비행기가 이제 넘어들면 안 되는 선 이거를 수십 차례를 넘어들면서 들어왔다 나왔다 한 거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닌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비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한 겁니다. 저는 차라리 윤도한 수석이 뭘 좀 잘못 알고 잘못 발표했으면 단순한 실수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잘못 발표한 이 기저에는 지금 국가 안보를 보는 시각이라든가 이번 사태의 엄중함 이게 전혀 없어요. 안보 불감증인 것이죠. 예. 이준석 의원 보시기에는 지금 이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4시부터 열리고 있는데 박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가 아니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리는 회의고 오늘의 NSC는 어떤 이런 지금 이런 카디즈 침범, 영공 침범 이런 것들에 따른 NSC가 아니라 그냥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 정례 회의예요. 그렇죠. 정례 회의를 하는 가운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럼 어떻습니까? 저는 이 사안을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상황 아닙니다. 영공이 침탈당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디즈나 이런 곳에 접근하는 비행기를 쫓아내버렸다 이런 건 많지만은 실제 경고사격, 위협사격까지 한 것은 아주 흔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엄중한 인식을 하신다면은 직접 이 상황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물론 정의용 실장이 전문성이 있는 분이지만은 이 문제는 직접 관리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윤도한 소속이 말을 잘못 전한 것도 하나의 문제지만은 거기서 윤도한 소속의 골자는 뭐냐면은 기계 오류라는 러시아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문제입니다. 아하.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사실 그 안규백 의원도 국방위원장으로서 국회에서 접한 다음에 이거는 고의가 맞다라는 취지로 말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누가 봐도 자료만 보면은 이건 러시아가 고의로 했다는데 오히려 청와대에서 앞장서가지고 그걸 진화해 줍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지만은 그 기계 오류로 들어왔댄다, 고의는 없었댄다라는 걸 오히려 우리 홍보수석에 얘기하는 상황이 되니까요. 저는 이거는 애초에 러시아에 대해 가지고는 하나의 답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외교가 되고 있다.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보세요. 대일 외교 분쟁상에서 정부 관계자가 긴급히 우리의 우방 비슷하게 소개한 게 누구였냐면은 불산을 러시아가 우리에게 수출한다더라. 그래서 러시아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표현했어요. 정부 관계자가. 그런데 갑자기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지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러시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 가지고 청와대가 가장 흔들리는 겁니다. 이번에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을 정정했고 처음에 국방부관이 얘기했을 때도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이것은 실제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걸 발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방부는 여기 정확히 판단하고 있는데 컨트롤 타워가 되는 청와대가 정무적인 판단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다소 혼란해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제 일본에 대한 공세는 좀 강화하는 듯한 모습이 좀 포착이 됐는데요. 좀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가졌는데 오찬 장소가 부산에서 유명한 횟집이랍니다. 거북선 횟집에서 오찬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유명한 횟집이다. 오해 없기를 바란다. 거북선이 어쨌든 그 상호명이 거북선 횟집입니다.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죠. 볼턴 보좌관이 어제 이제 방한을 했는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둘이 면담할 때 저 뒤에는 다름 아닌 거북선 모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석 원장님, 저 다분히 저 거북선 횟집이라든지 오찬 장소라든지 저 뒤에 거북선 모형은 굉장히 나름 전략적인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청와대가? 거창하게 저걸 뭘 전략이라고까지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그럼 오사카 횟집을 가겠습니까? 가령 똑같은 집에 거북선 횟집도 있고 다대포 횟집도 있고 여러 횟집이 있다면 거북선 횟집 갈 수 있죠. 그리고 지금과 같이 전 국민이 일본의 경제 침략에 우려하고 있고 더구나 미국에서 경우에 따라서 중재역을 할 수도 있는 볼턴이 와서 얘기를 할 때 이 정치나 외교라는 것이 꼭 말로 해야 됩니까? 분위기를 통해서 이게 한국에서 일본 편을 이 국면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일본 편을 과하게 드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분위기를 굳이 말로 하지 않고 저런 일종의 회의의 장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면 저는 안 했다면 오히려 문제라고 봅니다. 오히려 안 했다면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저것이 전혀 문제 아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외교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안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교적 환경, 안보적 환경이 남마처럼 얽혀가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 거죠. 그걸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 그 과정에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적 대응을 하고 있고 러시아가 들어온 거에서 경고사격해서 내보냈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뭐 두 분 중에 예. 그러니까 그게 뭐 거북선 횟집에 가서 먹었든 뭐 오사카 횟집에 가서 먹었든 간에 제가 댓글을 보니까 어떤 그 네티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 음식 사시미 먹고 그 와사비 그 겨자는 일본제 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 우스개로 비아냥되긴 했는데 예. 이 정부가 지금 저렇게 보여주기식의 어떤 것을 할 것이 아니고 본질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본질. 네. 일본과의 외교적 노력이라든가 이 중국 러시아의 그 동맹 그리고 한미 동맹과 그다음에 일본과의 군사 이 교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아젠다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하니까 너무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거죠. 저는 야당에서 그 어떤 실질적인 대응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이 옳지 보여주질 말아라. 어떻게 국민들한테 최대한의 정책적 노력을 하면서 보여주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야 합니까? 뭐를 잘못했는지 일본에 대한 대응 중에 뭐가 문제인지 지금 일본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 당장 대통령이 표 끊어서 일본에 달려가서 아베를 만나라는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친일 프레임이 걱정이 돼서 엊그제를 보니까 민경우 의원이 나가서 무슨 독도 무슨 1인 시위까지 했던데. 대사관 앞에서. 그러니까 예.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조차도 민경우 의원이 갑자기 1인 시위 한 다음에 거기다 대놓고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헌친이 친일파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저게 결국 진정성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저는 거북선 횟집이 뭐 이렇게 우리가 억측할 정도로까지 뭐 청와대가 기획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하는데요. 뒤에 있는 거북선 모형은 약간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런데 거북선은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상황에서 국민에게 본받자고 하는 그 12척의 명량해전 그 이야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 거북선이라는 건 원래 우리가 상당한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일본 그 해군을 상대할 때 있던 무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 자강론이라는 거, 그 길의 자강론이라는 거 대통령께서 어떻게 펼치실지 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